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화롯불 앞에 모여 앉아 듣던 그 무서우면서도 애틋한 옛날 이야기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 아는 그 깊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한 산속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온다는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귀라 불렀습니다. 얼굴이 흉측하여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산골 마을에 연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21살의 나이, 시집갈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홀아버지를 모시며 약초를 캐고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장에 다녀올게요. 그래라, 연하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다친 다리 때문에 먼 길을 걷지 못하셨지요. 그래서 연하는 혼자서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나가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산에 약초가 귀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은 곳에서 캐다 보니 좋은 약초는 점점 사라져갔지요. 이러다간 겨울을 넘기기 힘들 텐데 연하는 한숨을 쉬며 상기를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하야, 북쪽 골짜기 너머에는 가지 마라. 왜요, 할머니? 거기엔 상귀가 산다. 상귀, 마을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꺼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전하는 말로는 20년 전 한양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양반가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짐승처럼 생겨서 부모가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사람이 아니라네. 코는 찢어지고 눈은 한쪽이 없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다더군.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니야, 잡아먹진 않지만 그 근처에 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더라.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그 산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약초밭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초는 더 이상 팔리지 않았고 연하의 아버지는 병이 깊어졌습니다. 약값도 쌀값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침약이라도 지어드려야 하는데 연하는 절망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느 날 밤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북쪽 골짜기로. 상기고 뭐고 약초만 조금 캐오면 되는 거 아닌가. 날이 어두우니 아무도 모를 게야.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을을 뒤졌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한 마을 사람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연하야, 내 아버지가 상귀한테 붙잡혔다. 뭐라고요? 북쪽 산 어귀에 쪽지가 꽂혀 있더라. 약초를 훔친 자의 딸이 대신 오지 않으면 이 남자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북쪽 골짜기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나무들은 크고 어두웠으며 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저런 집이 이 산 속에. 담장은 높았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연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왔구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검은 두건을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장대했고 어깨는 넓었지만 두건 밖으로 삐져나온 얼굴의 일부는 정말로 흉측했습니다. 붉고 뒤틀린 살갗,
불에 댄 듯한 흉터. 그리고 한쪽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저 안채에 있다. 하지만 데려갈 수는 없다. 제발요.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조건이 있다. 상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곳에 남아라. 3달 동안. 그러면 아버지를 돌려보내주겠다. 3달이요. 그렇다. 도망치려 하지 마라. 담을 넘으면 아버지의 목숨은 없다. 연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하는 상귀의 저택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울고 창문 너머로 아버지가 계신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귀는 연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문 앞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깨끗한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귀는 절대 연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연하는 조금씩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한문으로 된 의서, 시집, 그림들. 이 사람, 그를 아는 양반인가? 그리고 어느 날 밤, 연하는 뜰을 거닐다가 상귀를 마주쳤습니다. 상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긴 손가락, 깨끗한 손톱, 짐승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상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연하는 용기를 내어 상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저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3달이나 여기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미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들어와라. 촛불이 켜진 방. 상귀는 여전히 두건을 쓰고 있었지만 이번엔 얼굴의 절반이 보였습니다. 화상 흉터였습니다. 심한 화상. 당신, 불에 다치신 겁니까? 그렇다. 언제요? 상귀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15살 때. 상귀의 본명은 이한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릴 적 총명함과 재주로 형들보다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한이가 모든 걸 차지하겠구나. 우린 어떡하라고? 형들은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들은 이한이 잠든 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한은 간신히 탈출했지만 얼굴과 몸 전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모는 놀랐지만 그를 치료하기보다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를 밖에 내보낼 순 없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이한은 집 안 깊은 곳에 갇혀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25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그는 집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짐승이라 불렀다. 귀신이라 불렀다. 상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를 여기 붙잡아 두신 겁니까? 내 아버지가 약초를 훔쳤다. 하지만 죽일 순 없었다. 그래서 저를요? 상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만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날 이후 연하는 상귀와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에 대해, 약초에 대해, 세상에 대해. 상귀는 생각보다 박식했고 부드러웠으며 외로웠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날 괴물이라 부른다. 그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상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상귀는 약속대로 연하의 아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너도 가거라. 연하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귀님, 뭐냐? 저 다시 와도 될까요? 상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약초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하는 웃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상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대로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 상귀한테 홀렸나?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어. 하지만 연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연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산으로 가서 살겠어요. 뭐라고?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아버지는 경악했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상귀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한 나무꾼이 북쪽 산을 지나다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약초를 캐고 있었다고. 남자는 얼굴에 흉터가 있었지만 여자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집에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산중에 괴이한 인물이 살았으나 후에 한 여인과 함께 살았다 하며 그 후 소문이 끊겼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